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3월 22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아마 일요일 저녁 편하게 쉬시고 계시기보다는 내일에 대한 또 불안감이 상당히 많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단 요번 주 시장 한번 전망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요. 이 뒤에 HLB까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입니다. 17.3% 정도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11.5%, 코스닥이 마이너스 10.7%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주 낙폭치고 굉장한 낙폭이죠. 사실 이 정도의 변동성이라고 한다면 거의 1년 동안 변동할 만큼을 변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이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금 미국 시장이나 코스피 코스닥,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요번에 최근에 이 한 3주간의 하락은 미국 시장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나 유럽 쪽 지금 분위기 때문에 별로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에 이와 연결을 해서 국제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지금 싸움인데 여기에 사우디 쪽에 아랍에미레이트가 붙었죠. 아랍에미레이트가 증산을 결정을 하면서 금요일 날 국제유가를 크게 또 끌어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까지 제가 요건 아마 2,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3월 초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셰일가스 업체들을 러시아에서는 타격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우디 자체도 친미 정권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미국 쪽에서 개입을 하겠다. 일단 비축유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그걸로 안 먹히니까 개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지난주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서 결국 1,300원 근처까지도 올라갔었죠. 직전까지 올라갔었죠. 그랬다가 금요일 날 아침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아침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되면서 금요일 날 환율이 큰 폭으로 내려와 줬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우리 시장의 흐름, 미국 시장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그러면 해봐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건 당연할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우리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가 발생을 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문제가 처음에 계속해서 쫙 그 문제가 자꾸자꾸 불거지면서 커지겠죠. 커지다가 어느 순간 커지는 부분은 총합은 증가를 하겠습니다만 전체 증가율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증가는 해요. 조금 더 좀 구별이 되게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증가는 계속해요. 계속해서 증가는 하는데 요때의 증가되는 기울기의 크기와 요때 증가하는 개울기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요런 현상으로 이 어떤 문제의 상황들이 조금씩 이제 개선의 조짐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상황들이 종식되는 상황들이 올 겁니다. 보통 모든 문제들이, 인간의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자연현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특히 미국과 유럽입니다. 중국 쪽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약간 한 발 비껴나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고 미국과 유럽에서 경기 부양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거의 2008년도 수준까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회사채 말씀을 드렸었죠. 회사채를
이 매입하는 상황까지 와야 된다. 그 상황에서 1차적으로 지난주에 CP 매입이 나왔어요. CP 매입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간접적으로 인수를 하는 거잖아요.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 간접적으로 매입한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우량 회사들의 회사채를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직접 매입하는 상황까지 가야 한다. 이것까지 나올 거다.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카드를 언제 써야 할지, 지금까지 쏟았던 부양책들도 엄청난 부양책을 쏟았는데 일단은 참여자들이 현재 상태가 너무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약발도 먹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얘를 또 끄집어내기가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요건 시간을 조금 두고 약간 진정된 흐름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이게 나오게 됐을 경우에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함부로 거론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셰일가스 업체들이잖아요. 뭐 지금 보잉 얘기도 나왔는데 셰일가스 업체들이죠. 일단은 이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가야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나오느냐의 시점의 문제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요게 나오는 시점쯤이면 이제 조금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여기에서 이 회사채와 관련된 부분으로 국제유가도 만약에 이 셰일가스 업체들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 지금 뭐 그 부분이 현재 지금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고 있죠. 하이힐드 채권 부분에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의 문제를 손을 대서 만약에 직접 개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개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이 상황을 만들어냈던 러시아 입장에서 조금 버티기가 쉽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서서히 얘는 한 1,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1, 2주 정도를 지나가는 선에서 조금씩 우호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다.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다.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달러 문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죠. 지금 현재 금값까지 폭락하는 상황에서 오직 달러잖아요. only 달러. I love 달러. 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아마 무방 쪽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VIP방 쪽에서는 진짜 굿뉴스고 이 부분으로 이제 조금은 한숨을 돌릴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몇 말씀을 좀 더 드렸어요. 그대로 움직였죠. 그대로 움직였는데 무방에도 제가 굿뉴스라는 말씀 정도까지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금요일 날 반응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오직 달러니까 그 상황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이 만약에 계속해서 강달러, 그러니까 달러의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또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개입을 하겠습니다만 개입하는 것 같고 조금 또 불안해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통화 스와프의 규모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번에도 뭐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뭐 친필 편지까지 써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미국도 통화 스와프를 해줘야 미국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자란다라고 생각이 들면 풍부하게 더 제공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강세가 강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뭔가 대안이 있을 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한다. 국제유가는 조금 더 한 1, 2주 정도는 지켜봐야 그 상황 속에서 뭔가의 이 얘기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은 약발이 없지만 마지막 남은 히든 카드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의 경기 회복세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국이 이제 공장이 거의 90% 이상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공급 체인망이 기존에 우리 하락을 했었을 때 상황이 공급 체인망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한번 내려앉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은 일정 정도 상쇄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리고 중국 시장은 대규모의 생산 시장이기도 하지만 생산 체인 시장이기도 하지만 대규모 소비 시장이기도 하다. 그 부분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널뛰기 장세죠. 널뛰기 장세. 보시면 이렇게 간다. 제가 이 얘기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어제 제가 미국 그 시장 다우 차트도 보여드렸어요. 차트가 미국이 이렇게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였는데 결국은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는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근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완만한 정도의 각도일 것이고 오르고 내리는 폭은 클 것이다. 변동성은 클 것이다. 우리 시장 역시 변동성 클 것이다. 다만 지난주만큼 그 정도의 변동성을 보일 걸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평상시에 비하면 매우 크겠습니다만 지난주보다는 조금은 진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큰 부분으로 놓고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일 거고요. 뭐 요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 미국의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런 거 정도는 또 한번 또 참고를 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은 뭐 얘기하기가 좀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 널뛰기 장세라고 한다면 지금은 현금 보유자들은 오르든 오르지 않든 손대지 않는다. 그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월요일 날 제가 이 부분도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일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월요일 날 오른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이 또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3시 넘어까지도 선물이 3시 넘어까지도 4천억대 전후의 매수세였잖아요. 외인들이 4천억대 전후의 매수세였는데 동시효과 들어가면서 3천억대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이게 30분에 딱 끝나면서 1,300억대 정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200억대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물 시장이 끝날 때 어떻게 됐어요? 5,500억 매도로 끝났어요. 5,500억 매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물론 미리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우리 이거 똑같이 보시면요.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완전 폭락했었잖아요. 목요일 날 완전히 급락을 했었는데 이때도 외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막판에 엄청나게 쓸어 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시가가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담이 좀 될 정도로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요일 날. 했던 게 이렇게 떠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떠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4%, 3%대 성장이었죠. 출발이었잖아요. 이렇게 떠서 출발할 수 있었던 것도 외인들이 선물에서 장난을 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장난을 쳤으니까 월요일 날 밀리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더구나 미국 시장까지 밀리고 시작을 했으니까 더더욱이 그렇겠죠.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은 하루 오른다고 해서
뭐 바닥을 얘기하고 뭐 끝난 이제 뭐 바닥이니까 여기선 사야 돼. 아니야. 이번 시장은 뭐 1100, 1200까지 떨어진대. 무조건 다 팔아야 돼. 여러분들 그 1100, 1200 하는 그 리포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1100, 1200을 얘기하셨던 분들이 시장이 실물 경기까지 완전히 다 박살이 나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게 그 정도 가격이에요. 지금 그렇게 간다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했을 때 그 정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그걸 선정적인 제목으로 지수 이만큼 갈 수 있어. 이렇게 제목을 뽑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죠. 너무 언론의 그런 제목과 같은 이런 부분에 현혹되시지 마시고요. 뭐 하루 반등 주면 바닥인가 뭐 이런 얘기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지금은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자. 널뛰기 장세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번 주도 아마 마음은 좀 단단하게 먹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정리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고 있는 시각에서는 뭐 이게 지금 미국이 전략을 조금 바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략을 조금 바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후에 어제 그저께부터 좀 전략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그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로 놓고 봐서는 4월 중순 전에는 4월 초중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 상황이면은 조금은 이 비정상적인 시장이 이제는 좀 이성적인 측면으로 돌아서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좀 진정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아유 뭐 그냥 놔두고 한 몇 년 놔두면 되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무조건 손절해라가 아닙니다. 손절해라가 아니라 전략을 잘 구사를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두울 때 나중에 돌아설 때 어떻게 될지를 미리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미리 전략을 몇 가지 시나리오를 딱 짜놓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가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신다 그러면 사실은 뭐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제가 이제 이 무방이나 아니면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뭐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해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을 조금 준비하자. 지금은 다음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